이 내용을 설명할 내용이 너무 없어. 너무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2시간 20분 동안 노래하고 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주인공이 없어요. 등장하는 고양이 간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고양이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자반튜브 운영자 자반고등어입니다. 오늘은 문화산책의 주제는 뮤지컬 캐츠. 4대 뮤지컬이라고도 하고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줄거리다, 내용 요약이다라고 뭐 잔뜩 나와 있는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잘. 먼저 이 뮤지컬 캐츠는 원작이 이제 T.S. 엘리엇이라는 미국 출신의 뭐 영국에서 시민권도 받았지만은 이 T.S. 엘리엇이라는 시인,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인데 이걸 먼저 사람들이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쓴 그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스라는, 우리나라에서 뭐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뭐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제목보다는 이 올드 파썸이라는 게 이제 늙은 주머니 쥐인데, 이제 늙은 주머니 쥐가 뭐 죽은 척을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 쥐가.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의 에즈라 파운드라는 그 대시인이 T.S. 엘리엇한테 이제 붙여준 이제 별명이기 때문에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캐스는 결국은 이제 T.S. 엘리엇이 뭐 고양이에 관해서 쓴 뭐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뭐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는 뭐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시, 이게 어린이를 위한 우화 시를 원작으로 이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든 뮤지컬인데, T.S. 엘리엇이 이렇게 그 영어로는 정크야드라고 나와요. 정크야드가 뭐 고물상, 뭐 폐차장, 뭐 쓰레기장 등등으로 뭐 하여튼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데에 그 당시에 이게 T.S. 엘리엇이 51살에 지은 시야. 51살에. 그때 이렇게 어딘가를 봤는데 거기에 막 동네 고양이들이 막 모여 있었겠지. 막 수십 마리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루밍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이게 진 시거든. 그 T.S. 엘리엇의 손자들이 상당히 그 고양이를 좋아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손자들이 올 때 뭐 고양이에 관련된 뭐 시 같은 걸 한 편씩 써서 이렇게 뭐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고양이 뭐 한 마리 두 마리에 관련 시, 또 어떤 고양이 한 마리에 관련된 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캐스라는 그 시집이 결국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또 어렸을 때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엄마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한테 얘 잘 때 그 시를 또 많이 들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자체가 T.S. 엘리엇의 그 시의 광팬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이 뮤지컬도 캣스를 만들 당시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가 뭐 에비타 같은 거를 히트를 시켰지만은, 이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봤을 때는 이제 막 꽃을 막 피우고 약간 직전이었어. 약간. 그래서 이 뮤지컬 캣츠를 만들 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었다고 해, 당시에. 그래갖고 당시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살고 있던 집이, 대출을 받아서 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뮤지컬 캐치를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고 싶은데 이게 펀딩이 잘 안 돼갖고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땡겨서 이 뮤지컬을 제작해서 무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시는 1939년도에 나왔는데, 뮤지컬은 1981년도에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만들어갖고 이제 영국에 먼저 무대에 올렸는데, 그 해, 그 영화로 말하면 아카데미상 같은 이 뮤지컬계의 상이 있어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라고. 여기에서 6개 부분에 후보로 오르고, 그해 베스트 뮤지컬을 포함한 2개 부분의 상을 타는 바람에 대출 받았던 집 돈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81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초연을 해서 대박이 나고, 다음 해 82년도에 이제 뉴욕에
브로드웨이에 가가지고 계속 장기간 그냥 끊임없이 인기가 하도 좋아갖고 그래갖고 82년부터 이게 쭉 논스톱 공연해서 역시 같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장기 공연을 했었던 그런 뮤지컬이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작이 시예요. 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내러티브, 그럼 내러티브가 뭐 단어 하나로 설명되기는 어려운 뜻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가 인과가 있는 그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그 개념인데 시가 원작이기 때문에 뮤지컬 캐츠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오페라 유령이다. 그러면 그 여기 뒤집어 쓴 놈이 나와서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막 도망다니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그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 근데 뮤지컬 캐츠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스토리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뮤지컬 캐츠는 줄거리라기보다는 특별한 그 어떤 인과가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인데 뮤지컬 캐치의 특징이 특별한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노래하고 그 다음 노래 사이에 소위 말하는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야 뭐 대화도 가끔 하거든. 야 뭐 저놈을 잡아라 라던가 야 뭐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라던가. 근데 뮤지컬 캐치는 대화가 없고 노래와 노래 사이에 대화가 없고 춤만 그냥 드립다 추는데 이게 그러니까 1막 2막 돼 있는데 1막에 70분 2막에 70분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20분 쉬고. 그러니까 이게 140분이니까 2시간 20분 동안 노래하고 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특별한 주인공이 없어요. 이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S. 엘리엇이 손자들한 고양이를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은 뭐 할아버지가 고양이 관련된 시 하나 썼어. 이거를 모은 거기 때문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은 있는데 얘네들 간에 어떤 뭐 얘는 얘하고의 뭐 연인이라든지 뭐 얘가 얘를 뭐 잡아 죽이려고 뭐 30년을 쫓아다녔다든가 뭐 이놈이 돈이 많아갔는데 그걸 사기를 칠 이런 어떤 그 등장하는 고양이 간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고양이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어.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또 뮤지컬 캐츠도 오페라 유령처럼 광팬들은 등장하는 고양이들을 춤출 때 얘는 얘랑 춤췄다 이런 거를 또 막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또 그 안에 고양이의 관계를 또 뭐 만들기도 하는데 T.S. 엘리엇이나 앤드류 웨버가 직접 그들의 입으로 밝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뮤지컬 캐츠 그러면 메모리라는 노래를 많이 떠올려. 메모리. 근데 그나마 어거지로라도 주인공을 찾자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 캐릭터가 뭐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리자벨라라는 그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메모리를 부르거든. 그리고 이 메모리라는 노래가 이 뮤지컬 캐츠를 통해서 가장 히트를 친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린 T.S. 엘리엇의 그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스라는 원작 시에는 이 그리자벨라가 없어요. 거긴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야. 그럼 어디에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T.S. 엘리엇이 하여튼 대문호인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들의 공통점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 이 T.S. 엘리엇도 그냥 결혼을 3판 때려요. 3판 때리는데 세 번째 이제 결혼을 때린 여자가 이제 에스메 발레리 플래처라는 당시에 이 발레리는 30살이고 T.S. 엘리엇은 68살이었는데 마지막 결혼을 때렸던 이 여자가 T.S. 엘리엇이 죽고 T.S. 엘리엇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던 원고 같은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리자벨라라는 어떤 그 고양이에 대한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앤드류 로이드 웨버한테 줬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그거를 보고 메모리라는 멜로디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원작 시에는 없어.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그래 갖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보고 그 캐릭터가 뭐 옛날에는 그 젊고 막 잘 나갔던 화려하고 뭐 이뻤던 뭐 그런 고양이인데 지금은 뭐 나이 들고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리자벨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뮤지컬에 넣었고
이 가사 역시 원작 시행 없으니까 트레버 넌이라는 그 작사가가 가사를 써갖고 붙여서 나중에 넣었거든. 메모리란 노래를. 그리고 이게 캐츠를 보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스토리는 없는데 이 노래가 그 뮤지컬에는 3번 나옵니다. 이 메모리가. 보다 보면 아 메모리란 노래가 나오는 순간이 뭐 적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고음을 때리는 그때도 이 메모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른 그리자벨라라는 캐릭터를 그나마 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다는 점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메모리라는 노래가 사실은 저는 이게 초연됐을 때 1981년도에 영국에서 초연됐을 때 일리언 페이지라는 그 가수가 불러서 유명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미국의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미자나 이런 급 되는 한 대단한 가수가 1982년도에 메모리라는 앨범 제목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앨범 제목이 메모리야. 여기에 이 뮤지컬에서 그 불렀던 메모리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다시 불러갖고 자기 앨범에 실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노래에 열광하고, 근데 물론 뭐 빌보드 차트, 뭐 최근에 BTS 님이 뭐 1등에도 뭐 올라가셨고 뭐 그러는데, 당시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는 뭐 빌보드 차트 1위는 못했어요. 뭐 50몇인가 60몇개 못했지만은 이 뮤지컬 캐치에 포함됐던 메모리라는 곡을 전 세계의 수많은 그 뮤지션들이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180번인가 뭐 100 몇십 번 리메이크 되고 만들어질 정도로 뭐 가장 사랑받는 넘버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 노래를 이제 그리자벨라라는 캐릭터가 불렀기 때문에 뭐 걔가 뭐 주인공이 아니야. 그리고 뭐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얘가 그리자벨라가 뭐 선택을 또 받아갖고 뭐 어디로 뿅 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번 뮤지컬은 우리나라에 뭐 오리지널 팀이 왔고 또 뭐 40주년 뭐 기념 오리지널 팀이 내한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11월까지 뭐 저기 롯데 잠실 샤롯데 극장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또 뭐 이게 뭐 극성을 부리고 있을, 하필 또 이때 뭐 오페라 유령도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서 한 칸씩 막 뛰어안고 막 계속 뭐 마스크 해라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배우들마저도 뭐 자기 뭐 분량이 없을 때는 뭐 마스크를 뭐 하고 연기를 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작 뮤지컬 캐츠는 이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등장부터 공연 중간에도 객석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실제 그 고양이가 사람한테 하듯이 뭐 얼굴도 이렇게 막 야옹 하면서 뭐 막 쓰다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사람 옆에 그냥 뭐 정확하게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이게 객석에 있는 그 관객들하고 같이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극인 상황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싹 이제 뺐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아쉽긴 했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줄거리가 시작을 안 했어요. 처음에 이제 깜깜한 이제 무대인데, 그게 정크야드인가 보다. 정크야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무대도 그 고양이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원래 크기의 3배 크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대도.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뮤지컬 캐츠는 스토리가 없어요. 춤과 노래라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페라 유령이라든지 다른 뮤지컬을 보면 무대가 장치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라이브예요. 뭐 어떻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뮤지컬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그럴싸하게 만든 무대 배경들이 막 계속 뭐 여기는 무슨 강도 표현했다가 무슨 빌딩도 표현했다가 그러는데, 이거는 드립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 딱 들어왔을 때 설치 눈으로 보이는 그 정크야드, 소위 말하는 정크야드 무대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변해요. 그런데 깜깜한 와중에 공연이 시작되면, 저희는 2층에서 봤는데 이렇게 아래 1층 무대하고 보니까 진짜 깜깜해. 근데 그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싹 나와가지고, 나는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막 나오는 게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깜깜한 거야. 무대로 올라가려면 계단 있잖아. 아이고 저 올라가는 저 막 열댓 명이 막 고양이 흉내를 내가면서 올라가는데 저 계단 또
한 명 정도는 계단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진다든가 뭐 앞에 가는 놈 발을 밟아갖고 뭐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그냥 진짜 고양이들처럼 그냥 미끄러지듯이 무슨 뭐 하수구 구멍 같은 거라든가 뭐 쓰레기통 같은 데로 사삭 뭐 들어가던데 내용은 이것도 뭐 설이 많은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밤 고양이들이 모여요. 이 정크야드에. 네, 정크야드에 고양이들이 모이는데 얘들이 왜 모이냐면 이게 약간 그 이집트 쪽의 신화 전설 속에 있는 내용이 T.S. 엘리엇 시 자체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고양이는 목숨이 생명이 9개가 있다. 9번 살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동물이라고 옛날부터 신성시 됐어. 이집트 뭐 이때 고대 이집트 이 쪽에서는 고양이가 하여튼 신성스러운 동물이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양이는 뭐 목숨이 9개가 있다. 뭐 이런 전설도 약간 그 시에 뭐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이야. 이 정크야드에 고양이들이 모여. 근데 얘들이 왜 모이냐면 그 모인 고양이들 중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뽑혀서 다음에 다시 태어날 그 고양이를 고른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 밤에 정크야드에 고양이 35마리가 모여서 다음에 다시 태어날 고양이를 선택한다가 이 줄거리가 다인데 여기에 그 모이는 고양이들이 젤리클 고양이라고 나와요. 근데 젤리클 고양이는 이 뮤지컬 캐치의 원작이 되는 T.S. 엘리엇의 시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스라는 이 책에서 젤리클 캣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T.S. 엘리엇이 그 전에 썼던 Five Fingers Exercise 5손가락 운동이라는 시에서 젤리클 캣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언급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이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스라는 이 시에 젤리클 캣이라는 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것은 T.S. 엘리엇이 그냥 창작해낸 만들어낸 가공의 고양이의 한 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샴 고양이 무슨 뭐 페르시아 고양이 뭐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고양이 하나의 종, 젤리클 종의 고양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젤리클 캣이라는 그걸 T.S. 엘리엇이 만들어낸 건데 얘네 중에는 그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나이도 많고 뭐 경험도 많고 소위 말하는 어떤 약간 이 포스가 좀 있는 올드 듀트러톰이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뮤지컬 캐치의 특징이 T.S. 엘리엇의 시를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기도 했고 옛날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처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젤리클 처음에 시작하면 젤리클 캣 엄청 나오는데 일단 젤리클이 글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공부를 하고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가면 그냥 뮤지컬 캐치가 눈에 훤히 들어와 모든 내용이. 그리고 모여서 35마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날 고양이를 골라야 되는데 그 35마리 고양이 중에는 어떤 그 포스가 있고 리더 어떤 뭐 그 종족의 어떤 그 리더 같은 올드 듀트러노미 이름도 어려워요. 올드 듀트러노미라는 고양이가 있어. 리더야. 이름 얘기도 막 나오잖아. 이 사람이 그 이 모여있는 고양이 중에 한 명을 이 고양이가 모여있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찍어서 너는 다음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음에 태어날 곳으로 가는 그 곳이 헤비사이드 레이어라는 곳이야. 이거 설명을 안 보고 가면 어려워. 그래서 올드 듀트러노미가 35마리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올려. 그럼 여기서 갔다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헤비사이드 레이어는 뭐냐 그러면 고양이들이 가는 천국이야. 여기로 가는. 근데 그 이름이 헤비사이드 레이어야. 여기로 올라갈 고양이를 올드 듀트러노미가 선택을 한다는 내용인 이 뮤지컬 캐치인데 그럼 모인 애들이 시작하면 우리는 뭐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젤리클 캐치는 젤리클 고양이는 뭐를 뜻하는 거라고 노래를 막 부르다가 모여있는 35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르려야 되다 보니까 각자 한 마리씩 나와갖고 나는 누구다. 그러고 들어가고 두 번째 놈이 나와서 나는 누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양이를 의인화한 거니까 뭐 누구는 극장 주인이고 누구는 뭐 부자고 누구는 뭐 사기꾼이고 이런 고양이들이 나와서 그냥 각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도둑놈이고. 야, 뭐 도둑놈 고양이고 나는 뭐 극장이 있고 나는 뭐 맛있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엄청 어려워. 그게 특이한 이름을 다 알고 갔어. 어려워. 뭐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시작됐을 때 자기들도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이 젤리클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젤리클 고양이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노래를 또 막 부르는데 이름을 또 그 얘기할 때 젤리클 고양이는 이름이 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뭐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부르는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도 어려워갖고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건 때려주기. 내가 이거 하는 애들도 못 외워. 이거는 자기들도 못 외워.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가족들이 매일 부르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터, 뭐 어거스터스, 알론소, 제임스, 빅터, 조나단, 조지, 빌 베일리, 뭐 애칭 같은 거는 뭐 플라토, 에드미터스, 일렉트라, 드미터 뭐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이름은 자기들한테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품위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멍커스트랩, 콱소, 코리코펫, 분발루리나, 젤리로럼 이름이 어려워. 이 분발루리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도 했잖아. 이게 그 작년인가에 캐치. 영화 캐츠. 분발루리나를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요걸 맡았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들이 아무리 그 상상을 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가족들이 매일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특별한 이름,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알아낼 수 없는 이름, 뭐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아무리 이게 그 스토리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멍커스트랩이라는 또 이름에 가진 고양이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으면 자기들도 좀 뻘쭘할 테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를 둬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뮤지컬을 설명 뭐 진행을 가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내용이 없어. 그냥 춤추는 거야. 그냥 다음은 뭐 극장 주인인 뭐 누구, 뭐 다음은 뭐 마법사 누구 뭐 이렇게 해갖고 출연은 35마리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노래하고 춤을 같이 그 부르는 고양이는 18마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단체 춤출 때 같이 나오거나 뭐 배역이 있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35마리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각자 나는 누구고 하고 춤추고 노래를 하는데 이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자벨라가 쓱 이 35마리가 모여있는 그 중에 그리자벨라가 쓱 등장을 해. 근데 그리자벨라는 과거에는 잘 나갔어. 뭐 되게 이쁘고 막 젊고 이쁘고 했는데 지금은 늙고 뭐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젤리클 볼이라고 해요. 볼이 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무도회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젤리클 고양이들이 젤리클 무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자벨라가 쓱 나타나. 그러니까 막 애가 남루하고 늙고 막 털도 빠지고 그러니까 흥겨웠던 분위기가 막 쟤 뭐야 막 그러고 안 껴주려고 그래 여기를. 피하고. 그래서 그리자벨라가 막 슬퍼. 왜냐면 옛날에 자기는 잘 나갔거든. 그러니까 막 나 옛날에 막 과거를 추억하면서 메모리를 쫙 그러고 1막이 끝나. 1막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 20분 인터미션 쉬는 시간 있을 때 대부분의 뮤지컬은 이제 중간에 인터미션 들어가면 불 꺼지고 그 극장에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인터미션이니까 뭐 20분 후에 들어오세요. 몇 시에 뭐 공연 시작합니다. 그러고 무대불이 다 꺼지는데 이건 1막이 딱 끝났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5마리의 리더 이것도 뭐 선지자 나중에 그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올라갈 사람을 선택하는 올드 듀트로노미라는 캐릭터의 키도 크고 등치도 커. 그 고양이가 무대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그 20분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고 고양이 흉내도 좀 내고 천천히 움직이고 뭐 객석으로 손도 흔들고. 근데 애가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관객한테 내려오는 그걸 연출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뮤지컬 캐치 공연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봤던 40주년 기념 오리지널 팀 공연에서는 인터미션 때 올드 듀트로노미가 가만히 서 있다가 행동도 천천히 하고 뭐 고양이 흉내도 좀 내고 뭐 저 안 내려가고 무대에 있으니까 그 2막을 기다리고 뭐 화장실 갈 사람은 갔지만은 보는 사람이
저 배우는 그냥 있네 싶어. 뭐 손 흔들고 그럼 같이 뭐 손도 흔들어주고 뭐 그런 게 뭐 나오고. 그래서 일막 끝나기 전에 그리자벨라가 자기를 그 무도회에 잘 안 껴주니까 뭐 슬프다 그러면서 메모리를 멋지게 부르고 끝나고 2막이 시작될 때 그나마 그 30 몇 마리 고양이 중에 그리자벨라한테 호의적인 제마이마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어요. 얘가 2막 시작하면 메모리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 그리고 쭉 하다가 노래 부르고 한 마리씩 나와서 노래를 또 불러. 나는 또 누구고 나는 누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이 고양이 35마리, 30마리 중에는 악당 역할을 또 하는 맥커비티라는 뭐 사기꾼이고 뭐 고양이계의 뭐 나폴레옹이다라고 또 뭐 하는데 이 나쁜 놈의 놈이 사기꾼이고 뭐 근데 얘가 갑자기 이막에서 나타나갖고 이 선지자 리더인 올드 듀트로노미를 확 납치해가. 그럼 납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올드 듀트로노미를 찾아야 뭐 이거 지목도 하고 할 텐데 그때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마법사 고양이인 미스터 팰리스. 이름이 어려워. 하여튼 미스터 팰리스라는 마법사 고양이가 나와. 그래서 얘가 마법으로 막 탭댄스. 나는 이 양반이 나왔을 때 음악이 뭐 참 좋던데 나와가지고 마법으로 결국 마법을 부려갖고 올드 듀트로노미를 찾아. 다시 찾는데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뮤지컬 캐츠는 노래와 춤밖에 없어. 근데 이 미스터 팰리스의 이 역할은 실제로도 정말 발레,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이 배역을 맡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발레에 보면은 뭐 이런 동작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발레 전문가잖아. 제가 뭐 저는 아시겠지만은 발레 전문가에 뮤지컬 전문가인데 그랑프에 때가 있어. 그랑프에 때가 제자리에서 도는 거. 엄청 돌죠. 이 양반이 거기서 항모 돌리기 하는. 이 양반이 다리를 옆으로 탁 접으면서 돌고 탁 돌고 이게 그랑프에 따라가는데 이거로 연속 24바퀴를 도는. 엄청 잘하. 이거 아무나 못해. 이 양반이 막 그렇게 거기서 춤을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춤을 추고 결국은 올드 듀트로노미를 다시 찾고 맥커비티라는 그 하여튼 악당 고양이를 쫓아버리고 끝날 때쯤 돼. 다시 여기서 춤을 막 추는데 마지막에 젤리클 볼이라고 다시 그 젤리클 고양이들이 무도회를 또 멋지게 하는데 그때 그리자벨라가 다시 슥 등장하면서 그 메모리를 쫙 부르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뮤지컬 캐치에는 메모리가 3번 나와요. 1막 끝나갈 때쯤. 그래서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쫙 듣다가 막 그 뒤에 고음으로 막 쫙 올라가 안 나와. 1막에서 1절 정도만 부르고 끝나고 2막 시작할 때도 좀 부르긴 하는데 거기서도 막 고음이 안 터져. 끝날 때쯤 이제 딱 그때 그리자벨라가 나와서 나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알게 됐다. 나의 뭐 과거의 뭐 추억이요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를 때 그 이제 같이 있던 그 고양이 31마리가 그래 그러고 이제 그리자벨라를 같이 그 무리에 받아주고 올드 듀트로노미가 너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뮤지컬 중에서는 그 타이어 이제 올드 듀트로노미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자벨라를 태우고 얘를 타이어가 떠 공중으로 무대 장치를 통해서 그래갖고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타이어 타고 이렇게 타이어가 공중으로 뜨는데 그때 그리자벨라의 손이 분주해. 여기 주에다가 자기 등에다가 끈을 와이어를 딱 연결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리자벨라가 와이어가 걸렸으니까 이제 붕 떠갖고 무대의 오른쪽 상단으로 이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가는 거지. 그리고 쭉 가면서 빠지고 올드 듀트로노미가 객석을 향해서 고양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고양이는 개가 아니고 뭐 고양이가 한테 먼저 뭐 다가가지 마라라고 뭐 말은 있지만 나는 그거에 반대한다.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고 먼저 고양이에 찾아가서 존중해주고 그냥 뭐 친절하게 뭐 잘 이렇게 그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줘라. 뭐 이런 그 이제 인간에게 보내는 어떤 고양이들의 어떤 뭐 바람. 뭐 위쉬 뭐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그 올드 파썸스 북 오브 프랙티컬 캣스라고 T.S. 엘리엇이 관찰한 고양이들의 마지막 모습. 얘들은 그냥 우리가 그 너무 그냥 뭐 다가가기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고양이 입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들려주는 건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고양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모든 그 배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결국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겠느냐, 어떤 그런 뭐 느낌을 뭐 받았습니다만은, T.S. 엘리엇이 결혼이 3판 때렸는데, 세 번째 그 결혼을 했던 그 에스메 발레리 플래처가 증언을 하기를, T.S. 엘리엇은 실제로도 그 고양이를 좋아했었고,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개는 고양이보다 시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있을 때 T.S. 엘리엇이 기사가 있었나 봐. 기사랑 앞에 기사 운전하고, 영국이니까 이쪽에 있을 그 운전기사가 뒤에서 가는데, 그 기사가 뭐 선생님 뭐 제가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 집 개가 뭐 혈통이 있는 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또 오히려 제 개가 좋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T.S. 엘리엇이 들어갖고 개 관련된 뭐를 쓰려고 했는데 고양이만큼 영감이 맞이 뭐 떠오르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생전에 했었다고 세 번째 부인인 에스메 발레리 플래처가 얘기했다고 어떤 그 신문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 뮤지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솔직히 뭐 고양이보단 개를 뭐 더 좋아합니다만은, 뮤지컬, 야 캐츠가 유명한 뮤지컬이래, 나는 그냥 단순 정보,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나 고양이 같은 것도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이 보면 실망하고 좋을 수도 있다. 솔직히 이번에 공연 제가 샤롯데 극장에서 봤을 때 제 오른쪽에, 제가 뭐 제 좌석 번호 같은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여성분 2분 있었어요. 이분들이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전쯤에 들어갔으니까 이 2분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칸씩 더 떨어져 있고. 듣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인가 봐. 야, 내가 올해 30살이 됐는데 나의 30살은 코로나와 함께 1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야, 너 참 안 됐다. 근데 너 캐츠 이거 좋아하니? 그 전에 봤어?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국내 팀 공연이겠지. 너무 좋아가지고 공연이, 나 정말 오리지널 팀 공연을 기다렸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너무 기뻐. 나의 30살이 코로나와 함께 끝나가나 보다 해서 우울할 뻔했는데 오리지널 공연을 보게 돼서 기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1막이 끝나갈 때쯤 몸비듬을 막 이렇게 치고 하다가 1막이 거의 끝날 때쯤부터 이제 딥 슬립에 빠지셔갖고 뭐 인터미션 20분 동안 거의 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고, 2막 시작할 때 뭐 음악이 두둥 하고 깨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뮤지컬이라는 거. 하지만 팬들은 너무 발레라던가 어떤 무용, 이거는 이게 막연하게 무슨 오페라 유령처럼 이런 무용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그 발레의 기초를 둔 형태의 무용들. 춤이라고 하면 안 돼. 무용. 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대사가 없고, 노래도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어나 그 등장인물 이름이 일단 너무 어려워. 올드 듀트로노미도 처음엔 아니 이게 뭔 얘기하는지, 그런 거를 좀 그런가 하시는 분들 가면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영화에 출연했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화 촬영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영화 캐츠를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는 질문에 캣스쿨이라는 데를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출연하는, 물론 영화입니다만은 출연하는 배우들을 전부 다 캣스쿨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막 고양이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습성이라든지 뭐 움직임 같은 거를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연기를 했다고 할 정도인데, 이 뮤지컬 캐츠도 이건 100% 라이브니까 더 그 치밀하게 연구가 돼야 되는데, 공연 전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와, 배우들의 고양이 연기가 막 소름 돋는다. 저는 솔직히 소름이 한 번도 안 돋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허접해, 진짜로. 저는 그런 적이 오히려 또 막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막 나는 막 기대해서 막 무슨 고양이처럼 막 점프를 막 한다든가 막 어디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거 배우들이 고양이하고 똑같이 흉내내는데 그리고 그거를 막 기다리다가 벌써 언제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실망할 수 있다.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진 그리자벨라란 배역만 유일하게 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역은 노래를 잘하는 그냥 가수를 시킬 수도 있는 거야. 다른 배역들은 다 춤이 엄청나 그냥. 근데 그리자벨라는 춤을 안 추거든. 그냥 어슬렁어슬렁 나왔다가 뭐 노래 부르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게 춤이 없고
그러네요. 또 유일하게 원작에 없는 캐릭터가 이제 그리사벨라라는 거. 이렇게 뭐 하여튼 뮤지컬 캐츠 내용과 뭐 주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4대 뮤지컬이라며 그냥 뭐 아저씨들 있잖아. 뭐 그냥 어디 가서 또 아는 척 좀 하려고 뭐 제일 싼 자리, 뭐 쫙 끝자리, 그거 싼 자리도 한 7, 8만 원 할 텐데 뭐 거기 끊어갖고 들어갔다가는 뭐 2시간 40분 동안 뭐 자다가 끝나고 물어보면 배역 이름이 어려워서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하여튼 명심하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흥미롭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여튼 뭐 준비한 문화산책 뮤지컬 캐츠 마치기 전에 제 평점은 별 5에 물 한 잔 마시고. 나는 참고로 되게 좋았어요. 재밌고. 그러면 별이 5개 만점에 몇 점이에요? 4개는 되지. 별 5에 4점. 자, 뮤지컬 캐츠 제 평점은 별 5에 4.5점이다. 와, 나오는데. 자, 제가 4.5점을 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2시간 20분 동안 이 끊임없이 똑같은 춤을 지금 거의 뭐 40년 동안 추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한 어떤 경의를 표현한다라는 거. 바늘구멍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연기와 그 안무 같은 게 좋았고, 저는 특히 음악도 사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굉장한 락 광팬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80,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신데렐라 그거를 뭐 지금 뭐 만들고 뮤지컬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오페라 유령도 마찬가지고 락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공연은 말씀드렸듯이 대사가 없고 음악, 안무와 노래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뭐 빅밴드 스타일의 음악, 뭐 재즈, 뭐 오케스트레이션, 뭐 락적인 요소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이고, 저는 내가 평점을 잘 줘야겠다라고, 이 뮤지컬이 1막에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그때 벌써 그 평점을 정했어요. 그때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2번째 곡인가 3번째 곡에 더 네이밍 오브 캣스, 그러니까 고양이의 이름 붙이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등장인물 35명이 전부 무대에 모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들이 자기들을 이름은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각각 무대에 이렇게 흩어져 갖고, 고양이들이 누구는 뭐 하수도 위에 앉아있고, 누구는 뭐 타이 위에 앉아있고, 누구는 뭐 부서진 세탁기 위에 앉아있고, 다 배우들이 떨어져 있는데 입을 똑같이 맞춰서 노래도 아니고 중얼거리듯이, 그러니까 그 대사를 똑같이 하거든. 맞아. 정확히 싱크를 맞춰갖고, 젤리클 고양이의 이름은 이거를 꼭 멜로디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중얼거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어떤 형태로 똑같이 그거를 맞추는, 그걸 딱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약간 소름이 돋고, 이제 그거 끝나고 바로 소름은 없어졌는데, 그런 어떤 배우들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다 분장을 하고 있었고, 얘가 걔인가 막 이것도 약간 헷갈려. 아주 눈에 띄는 캐릭터를 맡은 배역, 뭐 럼텀 터그라든지 뭐 이런 걔네를 빼고는 솔직히 잘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막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춤추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배우들의 어떤 열연, 어떤 빈틈없는 어떤 그런 안무.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가면서 좀 기대했던 게, 영화에서는 그 그리사벨라 역을 제니퍼 허슨이라는 흑인 소울 여자 가수가, 그 사람이 그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했던 게 일반인 흑인 여자아이가 거기서 이제 뽑혀갖고 완전히 지금 성공한 가수가 됐는데, 그 제니퍼 허슨이 그 그리사벨라 역을 맡는다고 해서 혹시나 뭐 기대했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오페라 유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그 오리지널 팀이었습니다만, 그 공연한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전 세계에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노래를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 캐치 팀도 영광이라는 거지. 한국의 공연팀에 내가 뽑혀서 와가지고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들 앞에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엄중한 상황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다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라고 뭐 그렇지.
야, 너 한국 가서 공연한 다음에 야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 싣고 와서 뭐 2주간 격리 후에 연습을 다시 뭐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공연이고, 메모리라는 노래를 이 공연 중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1막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리자벨라가 부르고, 2막이 시작할 때 34마리 고양이들이 다 그리자벨라를 좀 멀리 할 때 유일하게 뭐 그리자벨라를 이거 좀 다 보듬어주는 어린 고양이인데, 그 제마이마라는 고양이가 또 한번 부르고, 마지막 2막 끝나기 직전에 뭐 다시 한번 부르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제마이마라는 배역, 그러니까 2막 처음에 메모리를 부를 때도 약간 고음을 뽑아요. 근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오페라 유령이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그 여자 부인. 부인 사라 브라이트맨 때 만들었다 했잖아. 캐츠도 이 제마이마가 고음으로 2막 처음 부분에서 메모리를 부를 때 그때 배역이 사라 브라이트만이었다는 거야. 그래? 야, 그래서 이놈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그냥 다 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뭐. 됐네. 그래서 당시에 뭐 사라 브라이트만이 뭐 제마이마 역을 맡았고, 당시에 뭐 여자 디키까지 막 올리는 뭐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또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점. 야, 11월 7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못 가고 있는데, 이 뭐 공연장이 뭐 방역도 잘 해놓고 일단 무조건 2칸씩 막 1칸씩 띄워놓고 앉히기 때문에 야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오늘 문화산책 뮤지컬 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옹.